이번 겨울은 특히 독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올겨울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소아과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초등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한 반에 30명이거든요. 그중에 10명이 독감. 3분의 1이 독감으로 결석을 했어요. 그 정도로 독감 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친구들끼리 학교에 가서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출석을 불러요. 야, 근데 나도 얼마 전에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전까지는 독감 예방, 아유, 뭐 캔디. 이만기가 무슨 독감이야. 예? 아, 저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어떻게 그러면 아이 뭐 이렇게 건강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맞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맞으러 갔는데 의외로 병원에 가니까 시간을 내가 일반 병원에 가서 40분 기다리고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요? 오, 40분. 그 정도로 가니까 너무 독감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올해 정말 평년보다 훨씬 독감 유행이 좀 빨리 시작이 됐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 보니까 뭐 갑자기 추웠다, 또 갑자기 더웠다, 뭐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무엇보다 요 시기에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A형 독감이 전염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감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네, 독감하고 감기는 애초에 이제 원인 병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름이 감이 들어가서 똑같은 게 아니고요. 독한 감기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감기는 통상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것 때문이고, 그다음에 상기도에 주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앓고 갈 수 있고, 보통 3일에서 5일이면 증상이 사라지고 대부분 전신 증상도 없고, 대신 백신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앓고 가는 건데, 또 고열이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독감하고 구분할 때 38도씨 이상 열이 났는지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독감은 원인 병원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럼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을 다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전신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멀쩡하던 젊은 사람도 갑자기 두통이나 근육통, 발열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타미플루 같은 약물을 또 투여해야만 또 그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독감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지만 만성질환을 가진 노약자나 이 면역저하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감을 앓고 나서 이 폐렴이나 만성 피로 등 후유증으로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독감은 그냥 감기야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씻고 신경 써야겠네요. 예방주사도 맞고. 이 독감 걸린 후에 피곤함이 계속 느껴지는 게 이게 독감 후유증인 거네요. 그런데 이 그냥 피로한 거하고 만성 피로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좀 다르죠. 이 피로는 우리가 이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태예요. 반면에 이제 만성 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런 피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피로랑 달리 계속 피로하니까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우리 몸에 부담을 준다는 거는요, 근육과 조직에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물질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성이 또 높아지고요. 정말 심하면 이게 암 발병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 암까지요?